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 역시도 시간은 좀 지났지만 황당한 이야기를 겪은 적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 전 저희 부모님이 어렵게 가진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아주 공주처럼 키웠죠. 집에 재산이 좀 있었던 터라 어려서 부유하게 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 환경에 대해 과시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전 열심히 공부만 했으면 되었어요. 환경적으로 이것저것 탓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전 금이야 오기야 잘하며 Y대 의대를 들어갔고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펠로 과정을 거쳐 교수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엄청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성과를 다 이룰 수 있어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죠. 우리 딸이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척척 의대에 이젠 교수님까지. 아유, 자랑스러워라. 너무 장하다 내 딸.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키워줬는데 당연히 보답은 해드려야지. 앞으로 내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호강은 무슨? 우리한테 너 같은 딸이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넌 효도를 이미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 부모님은 제 존재 자체가 효도라며 늘 말씀을 하였죠. 그렇게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러하듯 나이가 차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남편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병원 후배였습니다. 전 교수였지만 남편은 아직 펠로 신분이었어요. 학교 동문이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냥 자연스레 연인이 되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참 좋아하셨고요.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결혼까지 준비하였지만 저도 싫진 않았어요.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랑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무진이가 듬직하니 네 옆에 딱이야. 엄마 아빠가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어. 안 그래? 그래? 엄마 아빠가 좋아해 주니까 다행이지. 결혼해서 이제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엄마 아빠가 더 기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만 잘 살면 그걸로 돼.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를 마라. 오직 그냥 너희만 생각해. 너희 둘이 잘 지내는 게 최고야. 당연하지. 우리는 두 번째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그러니까 둘이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다행히 양가 부모님은 서로를 너무 좋게 봐주어 결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는 남편 쪽도 다행히 어머님이 절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이 되는 줄만 알았죠. 어머, 교수님이라고 해서 내가 진짜 외모는 기대 안 했거든. 근데 외모까지 너무 훌륭하다. 어머, 교수님 맞아요? 네? 아, 네. 다행히 이변 없이 바로바로 시험에 합격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참 고우신데요. 어머, 우리 무진이가 날 닮아서 진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다니까. 진짜 곱다. 우리 잘 지내봐요. 예쁜 교수 며느님. 에이,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지내봐요. 어쩜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역시 배운 데서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다르다니까.
우아하기도 해라. 처음 본 예비 시어머니도 인품이 참 우아해 보였습니다. 홀어머니라 걱정은 했던 터지만 생각보다 털털하셨고 무엇보다 절 예뻐해 주시는 게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이 정도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내가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역시 내 인생은 참 순리대로 잘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정말 거짓말처럼 한날 한시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의사지만 다른 병원 간호사의 전화를 받은 그날을 정말 잊지 못해요. 마침 제가 근무를 하고 있던 터라 의사 가운을 입고 그대로 달려갔던 그날을 말이죠. 네, 임철환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여기 병원인데요. 부부 같으신데 사고를 크게 당하셨거든요. 얼른 와주세요. 네? 응급실로 가면 되나요? 금방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위급하면 보호자 다 동의할 테니까 제일 먼저 CT 찍고 빨리 응급처치 먼저 해주세요. 지금 유선으로 동의할 거니까 무조건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니까요. 네, 일단 빨리 와주세요. 환자분이 의식이 전혀 없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빨리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인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말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제가 도착을 했을 땐 부모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어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먼저 가셨을까 하는 원망과 함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저와 밥 먹고 인사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거짓말. 이건 꿈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엄마랑 아빠가 왜? 아니, 그렇게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인데 왜? 임 교수님? 임 교수님 부모님들이셨군요. 교통사고 바로 아버님은 뇌출혈이 왔고 어머님은 즉사하셨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거짓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만 두고 그렇게 허망하게 갈 리가 없잖아. CPR 가지고 와요. 내가 해볼게.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수님 마음은 알지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필 교수님 댁 부모님들일 줄이야. 지금 생각해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슬픔이었죠. 처음으로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하루하루 체감했어요. 다행히 장례식 전부를 예비 남편인 사람이 모두 도와주었죠. 딸이 하나인 저는 정신 놓고 울기 바빴지만 그래도 옆에서 저를 챙겨주고 빈소에 조문 오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기도 하고 빈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신경 써 주었습니다. 울지 말고 밥 좀 먹어봐. 어제부터 하나도 안 먹었잖아. 그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물이라도 마셔, 아님 이거라도. 고마워. 자기 없었으면 진짜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했을까 싶어. 고맙다 정말. 자기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먹어. 부모님이 아시면 진짜 속상해 하실 거야. 일단 밥 좀 먹고 이거 머리 아프다고 해서 두통약 가져왔어. 그렇게 남편은 옆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참 고마운 마음밖엔 없었습니다. 정신없는 장례식이 끝이 나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발인날에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어머님이었어요. 참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말이지 큰 은혜를 입은 것만 같았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니? 이렇게 아까운 딸을 두고 가버리셨으니 본인들 마음은 오죽할까? 이제 내가 네 엄마가 되어주마. 그러니까 슬픈 마음 털어버리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꾸나, 어? 그만 울어. 눈치 모르겠다. 무진아, 네가 예언이 좀 잘 챙겨줘. 그래야지. 엄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예언이 밥 다 먹는 거 보고 좀 챙기고 집으로 갈게요. 사골이라도 끓여서 보내줄 테니까 예언이 꼭 밥 먹여라. 그새 얼굴이 더 반쪽이 됐네. 어쩌노, 우리 불쌍한 예언이.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더 걱정하였고, 오히려 남편은 제가 어떻게 될까봐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감동 덕분에 조금 더 빨리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취소를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제가 걱정이 되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저를 챙겨주려 했었죠. 사실 참 많이도 고마웠습니다. 예원이 혼자 있는 거 좀 그런데 빨리 혼인신고라도 하고 살림 합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렇기도 하지. 근데 아직 마음도 덜 추슬러서 혼인신고 하자고 하기가.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볼게. 나도 예원이 걱정돼. 그래. 어차피 결혼하는 거 빨리빨리 하면 너도 좋잖아.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혼인신고하고 얼른 합쳐. 이럴 때일수록 네가 옆에서 더 의지가 되어야지. 예원이가 이제 누구 믿고 지내겠니? 너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잘 케어해줘.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해 저희는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죠.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저도 부모님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더 슬플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시댁 쪽에서 이 부분은 참 많이도 이해해 주셨죠. 막상 빈집에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와 있으니 참 힘이 되었습니다. 슬플 겨를조차 없이 절 기쁘게만 해주었거든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니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예뻐하셨고 저에게 교수 며느리라며 이름이 아닌 우리 교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교수님, 일하느라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우리 뮤진이한테 교수님 뭐 좋아하냐고 물었어. 갈비찜 좋아해? 아, 어머니, 힘드신데 뭘 이런 걸 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저 갈비찜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잘 먹을게요. 와, 맛있겠다. 아유, 얼굴에도 복이 붙어가지고 먹는 것도 어쩜 이리 예쁜지. 아니 내 친구들한테도 내가 면이 서잖아. 며느리 뭐하냐고 하면 대학병원 교수라고 하면 다 입이 떡 벌어져. 아들도 그렇게 잘 키웠는데 며느리까지 잘 봤다고 하면서 이뻐 죽겠다니까. 아, 감사해요. 저야 뭐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더 잘해야 할 텐데 워낙 바빠서 잘 찾아뵙지도 못하네요. 어머, 그런 걱정일랑 하들덜 말어. 얼마나 바쁘겠어, 교수님이신데. 우리 아들이야 아직 펠로니까. 근데 까가 달라서
뭐 우리 아들 교수 되고 이런 거에는 힘 못 써주지? 아유, 주책이다. 내가 그치?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 우리 교수 며느님. 시어머니는 이렇게 간혹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정말 고우셨기에 웃으며 넘어갔어요. 전 그렇게 사랑받는 며느리였고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문득문득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는 슬픔이 갑작스레 몰려와 너무 눈물이 나고 슬펐지만 옆에 있어주는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생일이 다가오니 더욱더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날 이렇게 낳아놓고 먼저 가버린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은 날이었어요. 자기 생일에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자기 준다고 근사한 선물 같은 거 생각해 놓으신 것 같은데 같이 밥 먹을까? 그래, 어머니 모시고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와도 되지. 아, 자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다행이다. 나야말로 자기랑 결혼한 게 진짜 꿈만 같지. 일단 자기 생일엔 그럼 엄마랑 근사한 데 가서 식사나 하자. 뭐 갖고픈 건 있어? 아니, 없어. 진짜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지내면 그게 생일이지 뭐. 그날은 일찍 퇴근해야겠다. 그렇게 생일을 맞아 그날 저녁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 레스토랑에서 어머님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37억짜리 연희동 사택과 벤츠를 선물로 주신 거죠. 전 너무 놀라서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저에겐 너무 분에 넘치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놀라 거절했지만 어머님은 단호했어요. 어머, 어머니, 아니에요. 저 이거 너무 커서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어머니 며느리라지만 이건 너무 과해요. 뭐가 가해? 내가 우리 며느리 준다는데 어차피 우리 아들께 다 우리 교수님 거고 교수님께 우리 아들 건데 그게 그거지, 안 그래? 아, 그래도 이건 너무 과분한데. 진짜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요, 어머니.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얼른 받아. 시엠이 손 아파요, 교수님. 한 게 뭐가 있긴? 우리 며느리가 태워줬잖니. 무진이 옆에 꼭 있어주고 그것만으로도 기쁘지. 시어머니에게 제가 한사코 이 선물이 과하다며 받길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제 마음이 편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얼른 받으라고 재촉하였고 전 그 자리에서 서류 봉투와 차키를 건네받았죠. 너무 큰 선물이라 마음이 좋다기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걸 내가 진짜 받아도 되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받긴 받았어요. 내가 우리 의대 교수님 덕분에 진짜 어디 나가면 체면이 서잖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주고 싶었어. 우리 며느님한테. 결혼 선물이기도 하고 생일 선물이기도 하고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어디 나가면 며느리 자랑하는 맛에 산다니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넣어둬. 교수님이 잘 받아줘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래, 엄마가 주실 때 얼른 받아. 좋겠다, 자기는. 엄마가 집도 중고차도 주고. 엄마, 내 건 없어요? 아, 내 생일엔 안 그랬으면서. 어머, 우리 아드님 생일엔 엄마가 매년 미역국 끓여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저야 너무 감사한데.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늘 귀하게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무진 씨 안 만났으면 이렇게 좋은 어머니도 못 만났겠죠? 전 정말 복받은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끈질긴 부탁에 전 마지못해 선물을 받아들었고 내심 좋았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냥 모든 게 부담스러웠어요. 늘 과분하게 잘해주시지만 어딘가 모르게 살짝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매번 너무 잘해주시니 저조차도 당연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거한 생일상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과한 선물을 받은 터라 저 역시도 어머님께 뭘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마침 병원에 오프도 썼겠다 싶어 깜짝으로 찾아가 어머님과 데이트도 하고 어머님 좋은 옷 한 벌 장만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어머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나 지금 어머님 댁 가는 중인데 자기도 끝나고 이리로 올래? 오랜만에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가서 옷도 좀 사드리고 쇼핑도 하자. 남편에게 퇴근 후 어머님 댁 가자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죠. 저 먼저 어머님네 도착을 했고 대문을 열어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어도 어머님의 인기척이 없자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찾으러 가다가 테라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신 어머님을 발견했어요. 전 어머님의 통화가 다 끝나고 말씀드리면 되겠다 싶어 기다리던 찰나 목소리가 어찌나 크시던지 다 들리더군요. 전 어머님의 통화 소리를 엿듣고 정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눈물도 안 나오고 화만 나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지. 내가 좀 계산적이니? 아니 그 집 부모가 죽고 물려준 재산만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개발될 땅값만 해도 200억이 넘는데 글쎄. 그 땅의 건물이 못 죽었으니까 다 우리 며느리 거지, 안 그래? 그게 누구 거겠어? 다 우리 아들 거야. 그래서 내가 연희동 사택도 며느리한테 넘겼잖아. 다 뺏어오려면 작은 거 하나쯤은 잃어도 괜찮지, 안 그래? 아주 며느리는 껌뻑 죽지 고맙다고 난리야. 뭐가 고마워? 지게 다 우리 무진이 건데. 애가 공주처럼 자라가지고 순진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좀만 잘해주면 해발쭉 해가지고 나야 뭐 괜찮지. 구워 삶기 얼마나 편해. 그래서 생각한 게 좀 살다가 이혼시키고 재산 분할이라는 거 있잖아.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분할을 해줘야 하더라고. 다 뺏어 오려고. 어디 부모도 죽은 고아를 우리 며느리로 들일 수 있나? 불길해서? 팔자도 더럽지. 아휴. 지 부모 닮았으면 명도 짧겠지. 그럼 그게 다 우리 무진이 거지 뭐. 어쨌든 아주 걔 비 맞추느라 요즘 나도 내가 아니다. 그래,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다행히 중간부터 제가 제 이야기는 녹음을 해두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뺌을 할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전 제가 죽기를 바라거나 이혼을 시킬 예정이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아는 어머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죠. 그리고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을 빠져나와 대문 소리가 혹여나 새어나갈까 목숨을 걸고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어떤 방법이 제일 시어머니 마음이 찢어질까 하는 생각으로 사흘 밤낮을 새우며 고민했죠. 중간중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전화가 안 된다고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하던데? 무슨 일 있어? 그날은 같이 저녁에 쇼핑하자면서 왜 먼저 갔어? 그날 엄마네 집에 가긴 한 거야? 나 끝나고 가니까 엄마 혼자 계시더라고. 자기 연락도 안 되고. 아, 그날은 그냥 내가 가다가 갑자기 급한 콜이 와서 자기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어. 어머님이 뭐라 하시는데? 그냥 연락 안 되니까 걱정하시지. 엄마가 자기를 좀 생각해야지. 시간 나면 전화 좀 드려. 많이 걱정하시더라. 남편은 어머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구상하다가 결국 전 어머니에게 최악의 형벌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날만을 다가오기를 기다렸죠.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더 아플까, 더 상처받을까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도 당신은 행복하게 살 생각을 했다니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며 더 이를 악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어머니에게 형벌을 드릴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응징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 어머님, 저예요. 요새 너무 바빴어요. 그날도 어머님 댁 가다가 급한 콜이 와서 병원에 오느라 전화를 못 드렸네요. 그랬니? 아니, 주말에 뭐하니? 우리 골프나 치러 갈까? 무진이랑 셋이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은데. 그러죠. 그럼 주말에 무진 씨랑 어머님네 모시러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주말에 뵐게요. 들어가세요. 주말에 어머님과 골프를 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정말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을 만큼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고대하던 그 주말 골프를 가던 날이 되었어요. 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의 이상한 점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저에게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많이 보시는 편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재산을 모두 본인 아들이 가져와야 했으니 제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됐었겠죠. 참 이것도 알고 보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우리 교수님, 오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제 밤새웠구나? 아이고, 얼굴이 넌 점점 반쪽이 된다. 몸 좀 아끼면서 해. 워낙 유능하니까 자기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피곤하겠지. 내가 대신 피곤해 해주고 싶다. 얼굴 좀 봐. 아, 뭐 그냥 난신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도 굳이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그만하셔도 돼요. 뭐? 아니, 뭐라고 하는 거니? 우러나지 않다니? 내가 얼마나 널 생각하는데?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었니? 우리 교수 며느님? 그 교수 며느님이란 단어 좀 집어치워요. 가증스럽네요, 정말. 우러나지도 않으면서 웃으면서 하하호호 어떻게 참으셨어요? 자기야, 왜 그래? 엄마한테 말이 심하잖아. 엄마는 자기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말 좀 해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너 뭐 잘못 먹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가 뭘 오해하고 있나 본데? 말 나온 김에 풀어보자. 뻔뻔하게 오히려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묻는 어머님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듯 터뜨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터뜨리자 어머님은 놀란 얼굴을 하였고 남편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두고두고 사진을 찍어두고 간직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죠. 가증스러운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왔거든요. 맞잖아요. 그날 다 들었어요. 테라스에서 어머님이 지인이랑 통화하는 거. 절 그동안 돈덩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취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중적인 어머니 마음을 이미 알아버려서 전 더 이상 어머니 보고 살 자신이 없어요. 연희동 사택이랑 차도 다 어머님이 일부러 저 주신 거더라고요. 전 당신이 절 정말 예뻐해서 주신 건 줄 알았는데 속셈은 더 큰 재산을 노리고 쇼한 거였고요. 부모가 먼저 죽어 내 팔자가 더럽다고요? 어떻게 저희 부모님 얘기를 그런 식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당신도 선택해. 난 다신 어머님 안 볼 거고 어머님 용서 못해.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길 바랄게. 이 무서운 년? 아니, 교수 며느님 취급해줬더니만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설쳐대네 아주. 너 꿈꿨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아니 무진아, 제 말 다 믿지 마라. 부모 없는 거 불쌍해서 걷어줬더니만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네. 엄마, 말 조심해요. 그리고 예언이 너도 지금 너무 격양되어 있어. 좀 진정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꿈이라고?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당신이 지인이랑 통화한 내용. 여기서 틀어볼까?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제 할 말 없지?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은 저를 뒤쫓아오느라 헐레벌떡이었고 황당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죠.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에게 제가 녹음한 어머님의 가면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말했죠. 이게 사실이야? 아니, 사실이겠지. 이게 우리 엄마 목소리 맞겠지? 진짜 믿을 수가 없다. 넌 얼마나 놀랬을까?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얼마나 참은 거야. 미안하다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오죽했으면 네가 이런 걸 저장했겠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혹시 나보고 이혼하자는 건 아니겠지? 진짜 그건 아니다. 어머님이랑 영 끊었으면 좋겠어. 난 다신 어머님 볼 자신도 없고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아. 만약 자기가 계속 어머님을 본다면 그냥 자기랑 이혼할 거야. 어머니를 원망해. 어쨌든 내 선택은 그래. 난 용서 못해 절대로. 날 기만한 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욕보인 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교수가 아니었다면 아마 자기랑 결혼도 안 시키셨을걸? 선택해. 전 남편에게 어머님과 연을 끊을 것을 종용했고 남편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이 저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저를 마주하곤 제 뺨을 때리셨죠. 순간 이게 뭔가 싶더군요. 이 아줌마가 미쳤구나 말이에요. 역시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딱이었죠. 어머닌 궁지에 몰리자 다짜고짜 손을 뻗어 저를 때리셨고
모른 척을 하셨어요. 네가 나랑 내 아들 연을 끊어놓으려고 해? 이혼해 지금 우리 아들이랑. 그래, 네 말대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깨끗이 하자. 누가 손해인지. 참나, 나도 교수 며느리 힘들다 이거야. 어디 만만한 애 데려다가 내 종처럼 부리는 게 낫지. 이건 무슨 상전도 아니고 부모도 없는 천치고아를 데려다가 내가 지금 남 좋은 일만 시켰지. 얘 무진아, 당장 짐 챙겨라. 이런 년이랑은 이혼을 해. 이게 당신 본 모습이지? 지금 나 때렸어?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지? 무진 씨, 봤어? 내가 이래도 어머님이랑 보고 살길 바래? 어머, 얘 표독스러운 것 좀 봐라. 너 내가 준 사택이랑 자 다 내놔. 아주 내가 네 그 재개발되는 땅이랑 건물이며 이런 거 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켰는데 인성 있다곤진 알았으면 절대 안 시켰어. 어휴, 독한 것.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당장 이혼해. 전 말이 끝나고 시모의 기싸대기를 똑같이 날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 뺨을 때린 여자가 저런 사악한 시모인 게 더욱더 소름이 끼쳤죠. 제가 시모의 뺨을 날리자 시모는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솔직히 제 아기 힘이 좀 센 편이라 아마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런 시모는 얼떨떨한지 절 쳐다보더라고요. 왜? 내가 못 때릴 줄 알았어? 당신이 뭔데 날 때려? 근본 없는 아줌마야. 돈만 밝혀가지고 말년 참 행복하겠다, 그 돈으로. 그리고 언제 나더러 대우해 달랬어? 그렇게 혼자 알아서 교수님 거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그래, 그게 본성이지. 당신은 어느 누굴 데려와 앉혀놔도 돈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안 보일 거야. 이 거지 같은 아줌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역겨우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보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현관에 대고 말하더군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리고 절 진정시키기 시작했죠. 남편도 엄청 놀란 마음이었지만 역시나 이때도 제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귀로 듣고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진짜였네요. 예원이가 한 말 맞았어.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요. 나 엄마 얼굴 볼 수가 없어. 예원이 두고 그런 생각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쳐. 이제 우리 볼 생각 마요. 당장 나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아니 무진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누굴 위해서 그랬는데 저기 집에 재산이 얼만 줄 알아? 다 네 거야. 다 네 거라고. 쟤랑 이혼하고 뺏어오면 된다고. 근데 여자한테 미쳐서 이 엄마 등한시해? 너 원래 이런 모진내였니? 아니 왜 이렇게 물러 터졌어?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다. 재산 분할하면 우리 재산이 얼마가 되는데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 없을 때 깨끗이 갈라서고 재산 분할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팔자 센 년이랑 살아야 돼? 아유 불길해. 엄마 닮았나 보죠. 모진 건. 나가주세요.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하기 전에. 다신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잊고 사세요. 그리고 예원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예요. 엄마 진짜 이런 분이셨어요? 진짜 실망이네요. 남편은 결국 절 선택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비명과 절규를 지르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로 욕과 문자로 협박을 얼마나 하던지 스팸 처리를 해놨죠. 그리고 남편이 대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얼마 전 엄마 아빠의 납골당에 가서 남편이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빌더라고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꼭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남편이 옆에 있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의 더 큰 욕심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 둘 다 잃으셨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남편 집도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 말이죠.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집착을 하시다가 남편이 접근금지 신청을 걸고서야 마음을 비운 듯 했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자 아예 병원으로 편지까지 써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용서가 참 되지 않더라고요. 이미 너무 실망을 해버려서 도저히 볼 용기가 안 난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배신이자 마지막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이 참 많다곤 하지만 인생에서 배신이란 참 얼마나 슬픈 단어인지 믿었던 어머니였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더 많이 생각해주고 저만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도 낳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이제서야 행복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배신당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언젠간 꼭 돌아온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